왜냐면 그때는 정말 미성년자였으니까. 연습할 때는 근데 미성년. 죄송한데 저는 사고를 안 치고 잘했거든요. 근데 형이 욕먹을 짓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저는 뭐 춤을 따로 배우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근데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에 제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춤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축제 같은 걸 하면 이 동아리 친구들이 좀 놀 수가 있거든요. 연습한다는 핑계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혹해서 사실 이제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이제 뭐 춤이랍시고 이제 조금 막 배운 게 이제 거기서 배운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전혀 전문적이지 않았죠. 지금이야 뭐 TV에 나오는 걸 보고라도 따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때는 뭐 그런 것도 자료도 잘 없을 때니까 그냥 이제 뭐 선배님들이 알려주는 브레이킹 댄스라고 바닥에서 막 이렇게 무릎 대고 돌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되게 쉬운 거. 그런 거를 이제 뭐 그냥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래서 등치 큰 친구는 뭐 헬리콥터 기둥 같은 거 해서 앞뒤로 사람 달고 이렇게 막 돌고. 네,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이제 캐스팅이 됐고 종국이를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종국이를 딱 봤는데 첫 마디가 저 댄스 동아리에 있고 노래 좀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럼 춤은 됐다. 댄스 동아리에 있으니까 춤은 됐다 해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봐라 했는데 딱 듣는데 톡으로는 막 너무 놀랬는데 노래 좀 하네. 밖에 바로 나가가지고 형 죽이는 애 이렇게 한 다음에 춤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노래가 딱 나와가지고 선택이 나와서 그 안무를 딱 쳐서 가르치는데 스텝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기본이 아예 안 돼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댄스 동아리에 있었다며. 그래서 형 저는 기둥 역할을 했었어요. 무슨 기둥? 헬리콥터 기둥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기둥 그때 당시에 뭐 기둥도 아니고 저는 매달리는 것도 하고 뭐 그냥 무릎 대고 돌고 뭐 이런 되게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댄스 동아리긴 하니까 일단 무대는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단순한 것들,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막 했었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형한테 얘기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안무를 다 짜가지고 연습을 시키는데 그거를 한 달 만에 소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재능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지만은 어디서 연습을 해오는지 연습을 해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되게 막 뭐라 그랬어요. 야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는데 같이 올라가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지나면은 같이 안 걸어가고 있고 스텝을 타고 있고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했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니까요. 운동신경으로 한 것 같아. 운동신경. 그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그 사촌 누나랑 형이 알아가지고 DJ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있었어요. 막연하게 가수라기보다 이제 막연하게 이제 무언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곤 했지만 사실 지방 뭐 안양에서 그때 무슨 뭐 가수를 어떻게 꿈꾸고 뭐 이런 거 아예 그런 게 없어. 우리 때는 너무 문이 좁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저는 그냥 일단 서울 우리 사촌 누나를 만나러 안양에서 갔는데 탈출하고 싶었던 그렇죠. 거지. 나갔는데 누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아는 팀을 준비를 한다. 그래서 그래 그럼 누나 나 한번 그랬더니 이제 누나도 제가 노래 잘하는 걸 몰랐어요. 저희 온 가족이 몰랐어요. 노래 잘하는 걸. 저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나가서 노래 부르는 스타일 아니었고 노래를 시키는 스타일이었지 누구를.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저는 집에서 노래가 부르고 싶으면 베개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얼굴에 대고 제가 소리를 치고 노래를 했을 정도로 소위 얘기해서 딴따라라 그래서 저희 집은 굉장히 저희 아버지가 또 군인이셨고 그때만 해도 그래서 굉장히 저희 엄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가수가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저도 몰랐고 저희 집안도 이제 그런 재능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저 스스로 혼자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또 밴드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댄스 동아리였고 근데 이제 그 밴드부 연습하는데 가서 반주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노래도 막 그때 그렇게나 할 수 있었지. 너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처음 노래방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했는데 주위에 친구들이 야 노래 진짜 잘한다. 이걸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나는 혼자 할 때 누구한테 평가를 못 받다가 이제 뭐 그런 데서 이제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누나랑 같이 노래방을 갔다가 누나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노래 너무 잘한다. 몰랐는데 내가 아는 오빠가 이런 팀을 준비를 하는데 너 한번 오디션 한번 보겠니? 그래서 그래?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형을 만난 거죠. 미리부터 이제 제가 가수 가고 싶어서 막 그랬던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누나들이랑 노래방을 갔다가 이제 누나가 너 노래 잘한다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바로 그 이태원, 예, 이태원, 태진아 어. 선생님 사무실이었어요. 거기가 거기서 이제 야. 노래방 기계로 거기 가서 노래를 불렀죠. 시수원을 부르는데 나는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시수원을 이거를 웃으면서 불러요. 아, 그때만 해도 저 목이 아주 더 좋을 때여가지고 네. 그래 나는 노래는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저도 노래로 약간 그 오디션을 봤는데 노래에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춤을 워낙 그렇게 추다 보니 그럼 너 랩해 이렇게 된 거예요. 형이 노래로 오디션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네요. 저는. 아니, 너 어떻게 노래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도저히 뭐. 제가 그때 48kg였거든요. 얘도 너무 마른 거예요. 네, 말랐었죠. 예, 그냥 정말 이러고 해가지고 그 저거 있잖아요, 그 회색 차이나 카라 딱 된 거, 그 양복을 딱 입고 온 거예요. '내가 양복 입고 갔었어. 19살이 아주 고등학교 졸업 안 한. 그것도 회색 딱 그 차이나 카라 있잖아. 딱 해서 양복을 딱 입고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딱 그러는데 아, 그 옷을 입었구나. 내가. 나는 야 난 이거- 오디션 날밖에 기억이 안 나. 야 나는 형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딱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야 노래 한번 해봐. 정장 입고 올라가. 그나마 서울 간다고 그나마 정장 이제 입고 올라갔네. 그나마 이제 댄스 동아리다 그러니까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한 소절 딱 듣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될까봐 들키기 싫어서 이러고 있다가 노래했는데 야 됐어 잠깐만 그리고 바로 나가가지고 삐삐 쳐가지고 구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간 거였죠. 아, 연습 진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지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가 요즘 이제 시스템이 아이들이나 뭐 가수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도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못 받고 회사에서도 나도, 못 받고. 나도. 예. 몇 시부터 약속은 있어요. 어쨌든 뭐 10시부터 10시부터 해서 10시까지. 예, 저는 이제 차 끊기기 딱 전까지. 근데 이제 차가 또 끊기면 어떻게 하다 끊기면 이제 저는 첫 차까지 기다렸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딱 차비만 받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아버지 눈치 보고 몰래 해가지고 차비만 저는 받아서 하고. 그래서 이제 형이 돈이 없거나 그날 이제 뭐 저희 프로듀서 형이 이제 출근을 안 하면 굶어야죠.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굶었어요. 연습만 춤만 췄어요. 그리고 요만한 더블 데크 이 큰 연습실에 그거 하나 딱 있어가지고 그걸로 노래해서 여기서 반주 틀고 이렇게 해서 녹음해보고 그래서 들어보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좀 말이 안 되죠 시스템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렇게 연습을 했죠. 그리고 조그만 A4지에 터보라고 팀 이름을 심지어 스펠링이 틀렸어요 저희 프로듀서께서 그죠? TERBO라고 써가지고 그때 저희가 고쳤어요 X자하고 U. 심지어 그 형 차가 스쿠프 터보였거든요. 근데 터보 스펠링을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스쿠프 터보를 타고 다녀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희 팀 이름이 터보가 된 거예요.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 상황이 되게 밝을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정말 이게 막 너무 서러워서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입 막고 막 꼭꼭대면서 운 적이 한 3번 있어요 정말. 왜냐면은 이유 없이 자꾸 터치를 해요. 아니 근데 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지금이었으면 난리 말이 안 나네. 되는 네.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쉽게 때- 얘기하면 우리 네. 때는 그냥 그게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때죠.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어른이고 서러운 거예요. 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뭐 다그칠 때 뭐 욕을 하거나 뭐 그러는 걸 하더라도 그게 이제 우리 때는 훈육이고 되게 이제 우리를 잘 되라고 하는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있을 때니까 그랬죠. 뭐 사실 뭐 조금 험한 상황이 있어도 그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예. 종국이는 잘 모르는데 그 형이 험한 좀 더 많이 험한 당했어요. 상황이 예.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미성년자였으니까 예. 연습할 때는 아, 미성년. 근데 죄송한데 저는 사고를 안 치고 잘했거든요. 형이 욕먹을 짓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뺀질이 거리고 좀 막 연습에도 늦고 그 전날 술 먹고 좀 놀고 이제 춤도 춰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지? 그거 다 우리 밥 먹을 밥 갖고 하느라고. 아 그런 거야? 그럼 그래 형이 왜냐면 딱 2,000원 2,000원만 있으면 우리 둘이 밥을 먹을 수 그 있었어요. 밥값을 제가 어떻게든 구해야 되잖아요. 김치찌개. 그렇지. 네, 김치찌개 2,000원, 하루에 2,000원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형도 없는 돈이 없는 날이 있으면 굶어야 되니까. 아니면 그 땅콩 크림빵, 그죠? 그지. 땅콩 크림빵이 좀 쌌나?
쌌지. 그거를 이제 한 하나 2만 원, 사가지고, 예, 그거를 그렇게 크지 않았어. 어디가 뭐 이렇게 길어? 이거는 서브웨이야. 한 요만큼 됐나? 요 정도 아니야. 요 정도 내 된 기억이랑 거를 이게 좀 나눠가지고 반씩 나눠서 그거 먹고 이제 버티고 그랬죠. 아니,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 연습 기간이 요즘 애들처럼 막 트레이닝 기간이 몇 년 막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8개월 정도. 그쵸 8개월 정도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그래서 딱 한 번 제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아, 쿠데타 전문이에요. 그래서 구테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야 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다 나와 그래서 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까지 다 끌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대를 갔어요.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한번 하자 해가지고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막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다음 날 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날 다 나와. 다 나와가지고 10시부터 막 긴장 타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형한테 이제 오면 이제 죽었다. 이 형이 한 1시쯤 딱 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알고 봤더니 그 형도 어저께 안 나온 거예요. 그 연습실에.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그냥 넘어가가지고 아, 이 형은 뭐 예전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가가 됐을 거예요. 아주 뭐 그냥 저는, 쿠데타를 좋아합니다. 아니 형이 거의 다 짰고 저는 이제 러브이즈 할 때 러브이즈.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가수고 터보라는 그룹 자체가 이제 춤으로 또 많이 부각이 됐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남이 형이 혼자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저도 어쨌든 뭔가를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1집 이후로 제가 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춤에 뭐 빠져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형이 하지 않는 좀 다른 장르들을 좀 자료도 많이 찾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면서 러브이즈가 나왔을 때 좀 다른 장르의 춤도 우리가 요즘 분위기에 맞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안무를 짜서 갔죠, 형한테. 춤에 대해서 워낙에 또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형이 또 되게 넓게 그걸 또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좀 저희가 장르적으로 좀 음악도 그렇고 안무도 조금 이제 변화도 좀 중간에 생기는 또 좋은 기회를 또 형이 줬죠. 그 이후에 이제 형이 나가고 나서 이제 제가 많이 좀 짰었죠. 춤이 확 네. 그냥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거는. 예, 터보가 이제 형하고 멤버가 바뀌면서 방향이 조금 이제 음악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졌고 이제 댄스보다는. 터보에 들어간 모든 안무가 사실은 BPM 한 110에서 춰야 될 춤이에요. 이 춤을 130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 토끼춤 아시죠? 그 토끼춤이 지금은 셔플로 변한 것처럼. 이게 BPM이 빨라지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리듬을 타고 쿡쿡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BPM 빨라지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작을 하나하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 그냥 계속 동생들을 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춤의 감각보다는 운동신경이 더 도움이 됐던 그죠. 안무였지 정말, 않았나. 정말.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터보 초반에 할 때만 해도 춤이라는 느낌으로 했다기보다는 진짜 군무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제가 체력을 더 요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춤이라는 걸 좀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그거 연습하는 기간에는 그냥 진짜 느낌은 없었어요. 예, 그냥 진짜 해야 뭐 되기 이렇게 때문에 했던. 쿵짝 이런 느낌은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근데 희한하게 그 110짜리 BPM의 춤을 130으로 가져왔더니 말씀하신 대로 격렬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더 격렬하게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